변수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필름 시장의 경우 초기 예상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TPCVD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플라즈마 용사 기술처럼 공정 전체를 완벽하게 제어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플라즈마 미세 분말 합성 부분입니다. 열플라즈마는 매우 높은 온도와 급격한 온도 구배를 형성하므로 나노미터 수준의 미세 분말을 합성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증기 중의 과포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균질 핵생성이 활발히 일어나 초미세 입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화물, 질화물, 산화물 같은 세라믹 분말을 성공적으로 합성하며 주로 고강도 아크나 고주파 방전 장치를 사용합니다. 액체 상태의 전구체를 효율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설계된 대향류, 향류, 역류 플라즈마 반응기 도식입니다.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합성하기 위해 설계된 플라즈마 반응기의 구성도입니다. 열플라즈마 반응기는 고온 덕분에 처리 시간이 짧아 장비 크기 대비 생산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정 비용이 높기 때문에 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가열과 혼합,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RFDC 하이브리드나 반응성 메이바크 같은 새로운 설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원료는 가스, 액체, 고체 모두 가능하지만 금속 전구체는 가스 형태를 구하기 어려워 주로 고체 원료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액체 주입 방식은 고체 주입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스상 원료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DC 플라즈마 토치가 제트를 만들면 반대편에서 액체 전구체를 미스트 형태로 쏘아 올려 재순환 와류를 만듭니다. 이 와류 덕분에 전구체가 고온 영역에 오래 머물며 완전히 기화되고 해리됩니다. 이후 하류에서 급격히 냉각되면서 과포화 상태가 되어 미세한 분말 입자가 형성되며 이는 순행식 챔버와 필터로 수집됩니다. 이 방식은 이산화티타늄 같은 나노 입자의 대량 생산에도 적용됩니다. 열플라즈마 합성 기술은 산화물과 비산화물 세라믹 분야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산화물의 경우 영국 티옥사이드사가 메가와트급 아크가스 가열기를 이용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8년간 액체 주입 방식이 발전하면서 알루미네이트, 페라이트, 크로마이트 스피넬과 같은 다성분계 산화물 고형체와 고온 산화물 초전도체 합성이 직류 및 고주파 플라즈마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비산화물 세라믹 합성은 산화물보다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질화물, 탄화물, 봉화물 순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이때 반응물로는 주로 고체 원료나 금속 할로겐화물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기상 전구체가 포함된 플라즈마를 고온 세라믹 벽면 노즐로 팽창시키는 실험적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림 12에서 보듯 이 구조는 노즐 방향으로 1차원 유동과 온도 구배를 형성하여 급냉 속도를 매우 균일하게 만들며 일반적인 방식보다 훨씬 빠른 급냉이 가능합니다. 이 공정에 SiCl4와 CH4를 반응물로 사용한 결과 수 나노미터 수준의 매우 좁은 입도 분포를 가진 초미세 SiC 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SiC와 Si 입자의 중앙값 직경은 8.5 나노미터였으며 전체 입자의 90%가 16 나노미터 미만의 크기로 생성되었습니다. 현재 열플라즈마 합성 연구는 질화물이나 탄화물 같은 비산화물 분말과 나노 크기의 입자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와 분포, 그리고 형태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어 시스템의 구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 토치를 배치하거나 직류 토치와 고주파 토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혁신적인 반응기 설계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플라즈마 반응기의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과 전체 공정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참고 문헌 부분입니다. 본 결론은 열플라즈마 코팅과 미세 분말 합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영역에 한정하여 도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열플라즈마 기술의 성장은 정밀한 제어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정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와 실용 개발 사이의 시너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제어 기술의 구현은 특히 열플라즈마 코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플라즈마 합성 분야 역시 제어 기술의 향상에 따라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며 향후 연구의 중심은 점차 나노 구조 재료의 합성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본 기술 개요서에 담긴 내용은 다수의 동료 연구원과 전현직 대학원생들의 기여로 완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립과학재단인 NSF와 미국 에너지부인 DOE의 지원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본 장의 논리적 근거가 된 주요 문헌들입니다. 난류 열플라즈마 제트의 유동 구조와 냉각가스 유입 현상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중첩 유동장에서의 전기 아크 거동 분석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용사 토치의 구성에 따른 아크 변동 측정과 직류 플라즈마 토치의 아크 뿌리 위치 결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열플라즈마 기술의 학문적 토대가 된 기초 문헌들입니다.
1950년대의 전기 아크 및 열 플라즈마 물리 이론부터 플라즈마 공정의 정밀한 진단 방법과 직류 플라즈마 용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트 구조 및 입자의 움직임을 분석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즈마 유동의 복잡한 난류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수치 모델링 연구들입니다. 특히 스팔딩의 이유체 모델을 기반으로 열 플라즈마 제트와 선의 아크의 난류 특성을 분석하여 실제 플라즈마 용사 공정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핵심입니다. 실제 산업 응용 단계인 플라즈마 코팅과 입자 거동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입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오일러 및 라그랑주 모델링, 알루미나와 같은 특정 재료의 용사 시뮬레이션, 그리고 가스 및 입자의 속도가 코팅 밀착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 플라즈마 코팅과 아크 스프레이 기술의 기초가 되는 주요 문헌들입니다. 특히 와이어 아크 스프레이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가스 실딩이 코팅 특성에 주는 영향과 흠 생성 메커니즘,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변동성을 통해 코팅 품질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1967년 에커트와 푸펜더의 연구는 플라즈마 열전달 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화학 기상 증착, 즉 CVD 공정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루와 그의 동료들은 모재의 재질과 온도, 메탄 농도와 같은 핵심 변수들이 증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특히 공정 압력과 모재 전처리가 결과물에 주는 영향을 상세히 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온 환경의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다이아몬드를 고속으로 합성하는 호모에피텍설 성장 기술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의 상태 진단과 성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입니다. 질량 분석법을 통해 다이아몬드 CVD에 사용되는 열 플라즈마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했으며, 고주파 유독 결합 열 플라즈마 환경에서의 증착 모델이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열 플라즈마 내에서 생성된 원자 상태의 탄소 증기가 다이아몬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구체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열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 중 다이아몬드 코팅 연구 사례입니다. 강철 기판에 다이아몬드를 화학 기상 증착하는 방법부터 금속으로 강화된 열 플라즈마 다이아몬드 코팅, 그리고 초경 공구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다이아몬드 금속 복합 코팅 기술까지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활용한 고순도 미세 분말 합성 기술입니다. 액체 역류 분사 방식과 RF 플라즈마를 이용한 초전도체 분말 합성, 그리고 분모 유도결합 플라즈마 기법을 통한 초미세 분말 및 후막 증착 기술이 핵심입니다. 특히 플라즈마 팽창 공정을 통해 나노 입자를 형성하는 방법과 다양한 고온 세라믹 재료의 합성 공정이 연구되었습니다.